민주당과 공화당의 열렬 지지층이나 이제 그 충성도가 높은 거를 보면 거의 95% 민주당, 공화당 다 이렇게 갈라져 있고 네. 중요한 건 무당파와 중도층인데 무당파에서도 한 6% 앞서고요. 중도층에서는 30% 앞섭니다. 네. 해리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요번 한 달 동안에 해리스로 다 몰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흑인들의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네. 아시아계 그다음에 청년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해리스가 압도적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 9월 10일 날 아직 그 해리스가 요번에 이제 1차 인터뷰를 CNN하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다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지금 이제 헤즈볼라와 지금 이스라엘 한 번씩 지금 공격을 주고받았죠. 네.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전히 긴장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서 지금 뭐 평화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애매하고 또 전선이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뭐 확장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 좀 어정쩡한 상태인데. 네. 미국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특히 민주당 당원들의 열기가 2008년 오바마 때와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갤럽이 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2008년도에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오바마에 대한 그 선호도 또는 지지, 열기 이런 것들이 약 79%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해리스가 78%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대입해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한 초중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등장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가 있었고 또 뭔가 미국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그런 굉장히 그 모험적인 이미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해리스의 이미지와 지금 겹친다는 것이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중앙 무대에서 뭐 지난번 사능한 부통령을 했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가려졌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새로운 해리스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네. 그러한 것들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해리스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로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처음 이제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에서 이제 해리스가 얼마만큼 내용을 갖추고 내공을 갖춰서 뭔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홍 원장님,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던 조사들에서도 해리스가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론이 해리스 편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당장에 미국 대선이 열리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될 게 확실합니다. 네. 지금 그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추세가 좀 보이고요. 중요한 점은 결국은 각 주의 선거인단 독식 제도에 따라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개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200 몇 표씩은 다 둘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7개 경합주의 약 90석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서로 경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입니다. 저 표에도 나오지만 펜실베니아 53대 47이잖아요. 펜실베니아가 바이든은 굉장히 뒤졌었는데 한 4% 5% 졌는데 지금 오히려 한 4%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저 표에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지만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이 19명이고 노스캐롤라이나가 16명인데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저 7개 중에서. 네.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미 그 공화당 주라 그래가지고 경합주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해리스가 앞서가니까 다시 경합주가 됐고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저 표와 달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해리스가 앞서가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열렬 지지층이나 이제 그 충성도가 높은 거를 보면 거의 95% 민주당, 공화당 다 이렇게 갈라져 있고 네. 중요한 건 무당파와 중도층인데 무당파에서도 한 6% 앞서고요. 중도층에서는 30% 앞섭니다. 네. 해리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요번 한 달 동안에 해리스로 다 몰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흑인들의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네. 아시아계
그다음에 청년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해리스가 압도적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 9월 10일 날 아직 그 해리스가 요번에 이제 1차 인터뷰를 CNN하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다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하고 맞서가지고 정책 대안에서 진짜로 믿을 만한가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면 상당히 해리스가 될 가능성은 지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중동 분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요아브 칼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쟁 목표를 북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네. 이 국제사회 우려가 큽니다. 이스라엘이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어떤 시각이신지요?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중동 정세 이제 앞으로 분수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갈란트 장관의 이야기는 뭐냐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 목표를 북부까지 확대한다 뭐 이런 건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헤즈볼라와 지금 이스라엘 한 번씩 지금 공격을 주고받았죠. 네.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전히 긴장은 고조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에서 지금 뭐 평화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애매하고 또 전선이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뭐 확장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 좀 어정쩡한 상태인데 이런 이제 그 요아브 갈란트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또 촉발시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네. 이런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중동에서의 전쟁은 더 확전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나 또 여러 국가들이 함께 지금 머리를 맞대고 평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50여 초 남았는데 홍 원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중동이 분쟁이 뭐 확전이냐 아니면 지금 소강 상태냐 좀 뭔가 좀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냐 어떻게 지금 보세요? 사실 그 평화 협상을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중재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저 필라델피 회랑이라 그래가지고 이집트와 가자지구와의 사이에 있는 거기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켜야 된다라고 갑자기 또 요구하고 나섰고 네. 한국에서 가만히 보면은 아무래도 서방에서는 이스라엘 편향 언론이 많아서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드는데 최근에 또 네타냐후가 이게 지금 거의 잠잠해질 만한데 서한 지구에 다시 4일째 공격을 하고 있고 이란이 공격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란도 지금 그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는 등 큰 확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